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버러봉봉 봉봉봉. 그렇지만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당당해서 좋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최진봉 교수님 약간 뭐 지각은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 유튜브 세이프. 보시는 분들이 다들 그냥 보고 예, 긴장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도착했다 안도에 문자 보내주셨어요. 예.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예. 이 선거운동 중에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면서요. 뭐 예. 더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거기까지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의식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 이후의 상황은 보도된 건 없는데 정말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요. 아마 뭐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가해를 가한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고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가 지금 밝혀진 내용입니다. 1분 전에 뉴스 보니까요. 뒷머리 그 봉합 시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뇌출혈이나 뇌 조직을 다치지 않은 뇌진탕이다. 네. 크게 그 상태는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출혈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머리 그러니까. 봉합 시술을 했는데 예. 출혈이 있었고 다만 이제 그 뇌 조직을 다치지 않은 네. 그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저 최진봉 교수님한테 권중원 청취자가 좋은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봉 교수님 방송 수를 좀 줄이셔야 될 듯. 자, 이제 뭐 대선 이틀 남았어요, 그죠? 이틀. 그렇죠. 예.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치러진 사전 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봉 교수님 투표율 얼마였죠? 역대 최고였는데요. 최종 집계가 36.93%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그 광주가 48.3으로 제일 높았고요. 죄송합니다. 전남이 51.5%로 최고를 찍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주가 48.3, 그리고 전북이 48.6, 그리고 최저는 경기도인데요. 33.7%를 기록을 했고요. 대구 지역은 33.9. 그래서 대구, 부산 이쪽이 조금 낮고요. 인천, 경기도 이쪽이 낮고 전남, 호남 쪽 이쪽에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역대급 사전 투표율이 나온 건데, 자 이제 어떻게 두 분 보시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아마 이제 그 진보하고 보수 양 진영이요. 이번에 총력전을 펴는 거예요. 상당히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양 진영이 총력전을 펴다 보니까 상당히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본 투표를 해라 좀 사전 투표에게 부정선거 염려가 있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해라 독려했기 때문에 높아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는 그만큼 이게 그 정권 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게 국민의 여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게 그 투표율이 아주 높아진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 본 투표까지도 잘하면 이게 한 80% 돌파할 정도로 네. 그만큼 이게 현 정권의 무능 폭정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 욕구 이게 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봐요. 예, 지금까지 투표율 가장 높았던 대선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15대 97년 대선이 80%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걸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이번에 최진봉 교수님. 예, 뭐 저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에 반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이 명분 없는 단일화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결집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역풍을 저는 받았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투표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단일화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또 보수 진영으로 확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 이런 걱정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투표소로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 호남 지역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데 그쪽에서 투표율이 이만큼 높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또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투표하는 날은 또 다른 일도 하고 또 나들이도 가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통해서 먼저 투표를 하려는 젊은 층이 많이 투표장에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는 사전 투표 열심히 하자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부정 투표 우려 때문에 사전 투표 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얘기 주장하는 보수 진영의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전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오셨을 거예요. 본 투표에 많이 나오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그냥 민주당에게 긍정적인 시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라고 비판하면 또 궤변이 나면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그 우상호 대표가 네. 뭐 안철수 단일화 역풍이 분다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안철수 지지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윤석열로 가고요. 한 20% 정도가 이재명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게 투표 안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단일화 때문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정확한 거 이제 수요일 날 출구조사 발표라든가 최종 결과 보면 나오겠죠. 근데 오늘 두 분이 목소리가 서정욱 변호사는 더 허스키해졌고 최진봉 교수님도 약간 좀 허스키하고, 음색이 좀 예. 달라졌어요. 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수를 좀 줄여라는 아까 청취자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예. 자, 근데 말이죠. 사전 투표의 이 부실 관리 이게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전 투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간결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투표 용지를 보통 일반 투표자들은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투표를 하게 했어요. 네. 물론 투표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투표소가 일반 투표인들이 투표하는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이 그 일반 투표하는 곳에만 있다 보니까 직접 투표를 마친 사람이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집어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하게 된 선거 이제 그 관리하는 분들이 봉투라든지 심지어는 쇼핑백 뭐 이런 데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 대신 전달을 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당연히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넣게 해야지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넣게 하느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냐.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정당 참가인들이 함께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선거법에 그 투표소마다 투표함이 한 개만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은 이게 그렇죠. 그래서 투표함 하나만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나머지도 보안이 이게 잠금 장치가 되거나 이게 보안이 딱 봉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저는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본투표까지 개표할 때까지 며칠 있잖아요. 표를 이게 바꿔치기 해도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어떻게 누가 24시간 밤새 감시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했는데 이걸 투표함에 꾹 집어넣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데다 그냥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소쿠리에다가 소동이 라면 박스에다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 그랬잖아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맞느냐고. 따라서는 선관위가요.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민경우 의원 있죠. 이분이 사전투표 비판하니까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할 시간에 이런 이게 대책이나 세워야지. 자기들이 선관위가 뭘 제대로 한 게 있다고 고발이나 하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합니까? 저는 만약에 박빙에 뭐 제가 보기에 박빙은 아니고 저는 뭐 차이가 좀 날 거로 보는데 만약에 박빙으로 결과 나오면 이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미국처럼 이게 몇백 표 만약에 몇만 표 차로 승부가 갈렸다. 저는 불복이 올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확진자 사전 투표를 예상 못한 게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건 선관위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미리 대책을 다 세웠어야죠.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저는 그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선관위가 분명히 잘못했고요. 이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든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박빙의 승부가 돼서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도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일부 그 민주당에 제보하신 분들도 투표하러 갔다 기분 나빠서 그냥 오신 분도 있대요. 내 투표 용지가 그렇게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그냥 네. 오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정말 이번 그 본투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당일날 또 출근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기자들이 사과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묵묵부답의 태도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 후배가 이제 그 판사인데요. 네. 충청도의 그 선관위원장이 지방선거 충청도에 근데 발령받아 갔더니 선관위 직원이요. 판사님 도장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장을 왜 내가 너가 맡겨놔야 되느냐. 보고하겠으면 내가 직접 결제하고 찍겠다고 했더니 아니, 관행이 다 그러는데 뭘 이렇게 도장을 안 주냐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직하니까 비상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출근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건지 도장을 맡겨놓은 건지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도장이라는 건 결제용 결제 도장을 서류에 얘기하는 선관위원장 도장이 찍혀야 되니까. 아니 선관위원장이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전선거고 또 이게 그것도 이튿날 사전선거 이튿날 코로나 환자들이 투표하는 날 아닙니까? 이런 날 이게 어떻게 출근 안 합니까? 아무리 비상근이지만 그러면 이게 선관위원장을 사퇴를 해야죠. 저는 이거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네. 즉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착수해야 된다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전에 선관위가 긴급 회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온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해서 당일 날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이제 투표 기간 시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9일 날. 예, 9일 날. 그래서 9일 날은 6시부터 7시 반까지 확진되신 분이나 자가격리 하신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외부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일반 투표 장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네. 6시 전까지 그 일반 투표 공간을 계속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투표가 끝나고 나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나 확진자들이 들어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이게 6시에 반드시 끝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들어왔는데 투표가 계속 진행될 수 있거든요. 줄이 이제 길게 서 있거나 그러면 그렇죠. 6시 넘어서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분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이 좀 일찍 오실 수도 있고 6시 이후에 할 수도 있으니 이분들이 대기할 장소를 저는 준비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너무 추운데 밖에 서 있게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 장소에서 이분들이 좀 미리 오신 분들이나 시간이 좀 지체됐을 때 그 시간의 공백을 좀 할 수 있는 네. 머무를 수 있는 장소도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대급 사전 투표를 두고 여야가 동상이몽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봉 교수님 일단 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으면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의 명분 없는 단일화 때문에 진보 진영의 결집이 일정 부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망설였던 분이나 중도에 있던 분들이라도 이번에는 이게 윤석열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을 투표장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론 뭐 젊은층이 모두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젊은층이나 이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을 했다. 결국 이제 막판에 가면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중에 누가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된 어떤 효과 그리고 이게 이제 결집이 더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결국은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나오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익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는요 8% 이상 격차로 승리할 거라고 말했고 권영세 본부장은 매일 여의도 연구원과 여러 조사기관 여러 조사를 받아보지만 결과는 국민들이 예상하는 그대로다. 자신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선거 기간 중에 여론조사를 수천 개를 봤는데 하나도 이게 딱 일관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다. 네. 이거는 모든 여론조사가 일치합니다. 결국에 이번 대선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재명 찍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결국에 정권을 교체하자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권이 재창출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권 교체 여론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지금 이게 그 최소한 8, 9% 이상 차이로 생각보다 큰 압승이고 저는 이게 자꾸 박빙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어요. 차이가 상당히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권에서는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2030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서정욱 변호사 아까 얘기했던 말에 전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7, 8%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2030 여성 부동층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여성 관련된 정책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거의 좀 제대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정책들만 주로 내고 이대남 중심으로 정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박빙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가다가 혹시나 윤석열 후보가 이기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전혀 실현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대결이 너무 박빙의 승부로 대결이 되다 보니 결국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심상정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투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2030 여성 이 부동층이 이재명에게 쏠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 2030 여성의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저는 처음에 2030이 이준석 대표가 페미니즘을 비판해가지고 2030이 이재명 대거 지지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보니까 저희 딸이 20살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비서도 28이에요. 다 이게 만나봤더니 전부 이게 윤석열 쪽으로 2030 여자들이 다 움직이더라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외모가 윤석열 후보에게 믿음이 가는데 왠지 이재명은 믿음이 안 간다.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게 지금 2030의 여성들의 민심입니다.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따님과 서병호 비서분하고 다 가까운 분들 얘기 들으셨구나.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죠. 외모 가지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자, 안철수 대표는 유세 합류를 했죠.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합동 요새로 경기도 하남, 그다음에 이거 화성 여기 그 합류를 같이 공동 유세를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해서 공동 정권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지자들 중에 일부 이게 그 비판적인 지지자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이제 그 손편지도 본인이 쓰고 나를 이게 그 좀 믿고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그 호소하는 이런 이게 지금 유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상호 본부장은 윤 후보가 제주 일정 오늘 취소했는데 이게 가장 큰 실책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최진봉 교수님 무슨 얘기죠?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민주당이 많은 부분 앞서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제주 내에서의 여론조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가깝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부동층이 많고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고 또는 그 뭐랄까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다 보니까 제주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제주에서 더 많은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제주의 지지율의 차이가 지금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압승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분위기가 결국 전국으로 갈 것이고 그걸 포기한 윤석열 후보는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정익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제주도에 이제 도착을 했던데 지금 최진봉 교수가 윤석열 후보가 제주 포기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를 이게 포기하는 거는 선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주를 포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정상 이게 변경이 있은 거지 뭐 제주를 포기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타파가요 김만배 씨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 좀 내용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녹취록이 상당히 지금 막판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남욱 씨도 이런 검찰 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차장에서 김만배 씨하고 조모 씨, 그러니까 부실 대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 조모 씨가 만났는데 조모 씨한테 김만배 씨가 너 올라가서 주인 검사 윤석열 검사가 주인 검사인데 커피 한 잔 타서 주면 먹고 와. 이런데 진짜 먹고 왔다는 거죠. 그게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었어요. 그때만 나올 때만 해도 또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다 또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가 김만배 씨 녹취록은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금 신학님 전 기자 이분하고 녹취한 내용이 그대로 음성까지 다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문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이 조모 씨를 그 박영수 특검에게 소개해 준 게 김만배 씨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그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 준 이유가 윤석열 지금 후보 그리고 그 당시에 검사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시켜 준 것이고 녹취록에 보면은 자신은 혈관을 안다 이런 예, 내용이에요. 혈관을 아니라 검찰의 조직의 그 어떤 흐름을 안다는 것이죠. 그게 잘 먹혀서 이 조 씨가 처벌받지 않고 그냥 무마됐다. 근데 거기에 담당 검사가 누구였냐면 윤석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김만배 씨가 조모 씨를 변호사로 소개시켜줬고 변호사로 박영수 특검을 소개시켜줬고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결국 아무 일 없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장동 대출의 실제 역할을 했던 조모 씨에 대해서 이런 무혐의가 나온 것은 윤석열 후보가 봐줬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네, 서정익 변호사님,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이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게 녹음이 2021년 9월 15일 날 신학님 씨하고 녹음한 거예요.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이게 왜 선거 며칠 앞두고 지금 나옵니까? 이게 시점을 보고 공작 아닌가? 그러면 이게 그때 녹음했으면 옛날에 나왔어야죠. 이게 시점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에서 윤석열 그때 검사죠. 이분이 6조 배임을 잡아가지고 76명을 기소하고 청와대 수석부터 거물급 42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우영 씨는 피라미 중에 피라미 참고인이에요. 이분은 부산저축은행하고 11개 저축은행이 1,800억을 이강길 씨한테 대출할 때 스스로 10억 3천만 원 받은 게 다입니다. 그런데 대출할 수는 해주고 10억 정도 스스로 받은 저축은행의 사촌 처남입니다. 참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협조를 해서 김두수도 구속하고 그때 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피라미 참고인 중에 참고인을 구속 그때 안 했다 해서 마치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러면 이 돈하고 대장동 사업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 대출은 2009년이고 이강길 씨한테 된 거고 지금 하는 민간 합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이게 사건이다 이래 봅니다. 네.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는 있는데 네. 제 말은 이게 피라미 중에 피라미라는 거죠. 10억 정도 대출할 수 내주고 박연호 회장이 사촌 처남이라니까 10억 받은 건데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때는 구속 안 된대. 나중에 몇 년 뒤에 처벌됐죠. 예. 자, 첫 번째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녹음을 지금 밝혔다고 뭐라 하는데 지금 밝히든 옛날에 밝히든 사실이 바뀝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녹취록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조작입니까? 녹취록의 내용을 조작했다면 조작이지만 그 전에 안 하고 지금 했으니까 내용 자체가 부인되는 겁니까? 두 번째 조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된 이슈와 연관된 대출이에요. 그 대출에 관련돼서 연관돼서 이분이 그렇게 풀려나게 된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주고 박영수 특검에 그래서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전혀 윤석열 후보와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피라미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돈 조금 받았으니까 그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한 것이고 범죄 행위를 할 때 그걸 봐준 사람이 윤석열 후보였고 그 일에 연관된 사람이 대장동 일과 연관돼 있다고 하면 이건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조우영 씨 구속했으면 지금 여기 김만배나 1조 이상 그 가져가는 게 뭐 달라집니까? 아무 지금 대장동 1조 이상 그 민간 비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대장동 관련해서 이 사람이 불법 대출을 했는데 그 불법 대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김만배나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로비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로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즉 봐주기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연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서정익 변호사님? 예.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시간상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한 여야와 국민의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노정희 선관위원장한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잘했군 잘했어 네, 두 분이 다 예민한 것 같아서 좀 칭찬네. 음향이 나왔답니다. 이어서 서정익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심판이 왜 선수로 뛰냐?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네.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 대권 뉴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서정권 해설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